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복수수까지 배웠었잖아, 그치?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시 원래 배웠던 걸 배워볼 거거든. 2차 방정식은 이미 중3 때 한번 했었지,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배워볼 건데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었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런 형태고 a는 0이 아니다 요런 형태가 2차 방정식이었지, 그지?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너네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지, 얘들아? 애초에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지? 그치, 근 x 값.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근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 다른 말로는 x 값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x 값. 그지? 방정식이라는 건 x 값을 찾아내는 거야. 우리 앞에서 항등식 할 때 배웠었지?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 할 때, 그지? 특정한 x 값을 찾아내는 걸 방정식이라고 했지?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몇 개 나왔었죠? 근이 몇 개 나왔었지? 2개 나왔었지? 그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총 몇 가지가 있냐고 배웠냐면 첫 번째, 너네가 가장 잘하는 거 뭐지? 인수분해가 있었고 인수분해, 그지? 인수분해가 있었고 두 번째 뭐 있냐면 완전제곱식이 있었어. 완전제곱. 완전제곱 형태가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너네가 잘 아는, 너네 이거 진짜 주구장창 외웠었지? 그치, 근해 공식 있었지. 진짜 주구장창 외웠잖아. 설마 아직도 안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워야죠. 외워야 돼요. 알죠? 자, 인수분해라는 건 뭐였어? 어떤 합으로나 차로 되어 있는 이런 항을 곱으로 나타내는 이런 식을 어떤 곱과 곱의 어떤 식과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A라는 식과 B라는 식으로 나타내서 이걸 는 0이라고 하면 이 인수분해를 통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을 각각 구했었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2는 뭐 0이라는 이런 식이 있다.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뭐? 2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너네가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놔. 그래서 따라서 뭐 해야 되지? 여기는 x는 마이너스 1, 그지? 또는 x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냈단 말이지. x값을 찾아냈잖아, 그지? 이게 방정식이었어. 그럼 이번엔 뭘 배워보자면 너네 이 완전제곱식 형태로 풀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잘 안 씁니다. 이걸 왜 썼냐면 이걸 잘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은 뭐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냐면 근해 공식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야. 이 근해 공식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근해 공식을 잘 외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은 잘 안 씁니다, 이제. 이 과정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웠으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근해 공식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근해 공식을 잘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 근해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기억해야죠. 어떻게 생겼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형태로 생겼죠. 뭐 처음 보거나 아직 안 외워졌다면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ABC는 여기 있는 A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근해 공식 형태로 문제를 풀었다. 그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지. 뭐 x제곱에 플러스 뭐 4x에 플러스 2는 뭐 0이라는 게 있어. 자, 얘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는 형태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면 우리는 근을 찾기 위해서 뭘 썼어? 근해 공식을 썼다. 그지? 그럼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2a분의 a가 얼마죠? 1이죠? 그럼 2분의 b가 얼마예요? 4죠?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b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면 16에 그죠? 마이너스 4ac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 2 거기다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가 되죠?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8이죠? 그 정리 더 되니 안 되니? 되지 않아? 루트 8은 뭘로 되죠? 2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2루트 2가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라고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요런 과정이었죠. 그죠? 너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요런 과정이야. 그지? 맞지? 지금까지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럼 이제 와서 선생님 왜 또 배우는 건가요? 이미 한번 배웠는데 왜 또 배우는 건가요? 라고 하면 요런 것 때문에 있거든요. 요런 거. 잘 봐. 요런 것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서 x값 찾아내야죠. 그럼 근해 공식 쓰면 이렇게 되겠네. x는 똑같이 2a분이니까 2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에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나오겠네. 그지?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너네가 중3 때까지는요. 중3 때까지는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올 수 있었어? 없었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바로 전 단원에서 뭘 배웠죠? 뭘 배웠죠? 바로 전 단원에서?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의 체계가 실수에서 복소수까지 확장됐잖아. 그지? 그러면서 뭐까지 포함돼 버렸어? 허수까지 포함돼 버린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허수 범위에서의 근을까지 구해줄 거야. 우리가 중3 때까지는요. 실수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근을 실수 범위에서까지만 구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수의 체계를 한번 늘렸잖아. 그지? 이 범위 안에서까지도 근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 허수 범위 안에서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었지. 그지? 그럼 얘를 바꿔서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를 지우고 i라고 쓸 수 있었단 말이지.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 그러면요. 얘는요. 실수일까 허수일까? 얘는 실수야 허수야? 실수지? 얘는 실수야? 그럼 얘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허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i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자체는 허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래 무슨 값이야? x값이잖아. 얘도 무슨 값이야? x값이잖아. 그럼 실수인 x값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우린 뭐라 부를 거냐면 실근이라 부를 거야. 이건 뭐 좀 많이 들었겠지. 실근. 그지? 이제 와서 우린 뭘 배울 거냐면 허수인 근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되니? 허수인 근이다 라고 해서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우리 그냥 여기서 뭘 배운 거냐면 우리가 수의 체계를 늘렸으니까 우리 그 수의 체계 늘린 범위에서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허수의 범위 안에서 이런 허근이 나온다. 허수인 근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허근, 즉 허수의 근이 나온다까지도 배워보자, 늘려보자 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이런 거야. 나는 직접 이렇게 해를 구하지 않아도 얘가 이 방정식이 실근이 나오는지 아니면 허근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지 않아도 이 방정식이 풀었을 때 실근이 나오는지 허근이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럼 결국엔 얘가 실근이고 허근이고 구별해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올까? 잘 생각해봐. 실근과 허근을 구별해주는 건 결국엔 어디서 나올까?
얘한테서 나올까? 아니지. 누구한테서 나와? 이 안에 있는 녀석한테서 나오지 않을까? 이 안에 있는 애가 지금처럼 양수라면 실근이 나오겠지.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음수가 나와버린다면 뭐가 나오겠어? 허근이 나와버린다는 거야. 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면 결국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수가 양수가 나와버린다면 무슨 말? 양수가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실근이 나온다는 소리고,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나와버린다면 뭐가 나온다는 거겠어? 허근이 나와버린다는 소리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안에 있는 수가 0이 돼버리면 혹시 배워본 적 있지 않을까? 무슨 값이 나오겠지? 기억나니 혹시? 기억 안 나지? 얘가 0이면 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중근이라고 하죠.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2차 방정식에서는요, x값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 2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가 나왔다라는 건 이 값이 중복되게 2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2번 쓰지 않고 하나만 쓴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이 중근을 갖는 모습은 뭐냐면 완전제곱 형태죠. 완전제곱 형태죠. 예를 들면 이런 거.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x값 뭐라고 할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 하나라고 쓸 거죠. 근데 얘는 원래는 x 플러스 2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따라서 x 플러스 2, 즉 0이 된 x값이 마이너스 2가 2개가 있는 건데 중복이 되는 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쓴다 해서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중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됐니?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근을 구별해 주는 거 아니야? 그지? 무슨 근이 나오는지 구별해 주는 거 아니야? 이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애가 양수, 0, 음수가 나올 때 야, 실근, 중근, 허근을 갖는다라고 구별해 주잖아. 그지? 그걸 우리 이제부터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 부를 거냐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린 판별식을 알파벳 D라고 쓰고요.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겁니다. 얘를 뭐라 부른다고 얘들아? 판별식이라 씁니다. 그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그냥 막연히 외우고 있던 친구들은 왜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얘가 근을 판별해주기 때문에 판별식이구나.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d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가 0보다 크다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실근. 단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건 항상 이렇게 외우세요. 실근은 실근인데 무슨 실근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판별식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죠? 판별식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나서 만약에 D가요 0과 같다면 뭐라 쓸 거야 얘들아? 중근이라고 쓰겠지. 중근이라고 쓰겠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외워줘야 돼. 중근은요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를 거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그래서 너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중근은 실근이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야 맞을 걸까? 틀린 거야.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2개의 실근입니다. 그래서 너네 이거 실수 많이 해. 중근은 해가 하나 써서요 하나예요 라고 쓰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서로 같은 몇 개의 실근? 2개의 실근이야. 얘들아 2개의 실근 나오는 거 맞아. 2개 나오지만 겹치기 때문에 하나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마지막 뭐냐면 D가 0보다 작잖아? 그럼 뭐가 나온다고? 즉 음수가 나오잖아. 뭐가 나와? 허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했어? 그래서 너네가 원래는요 중학교 때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너네가 판별식 이걸 배우면 뭐라 배웠어?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나온다고 했죠? 2개. 실근 몇 개? 1개. 실근 안 나와요 라고 배웠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실근 2개, 실근 하나, 실근 안 나와요. 실근 0개라고 배웠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근으로 따져보면 맞지? 그지? 실근으로 따져보면 맞잖아. 얘 근 1개인 건 맞아. 보이는 건 근 1개가 맞잖아. 근데 그 안에는 서로 같은 2개의 실근이 있었던 거고. 그지? 얘는 실근 없는 게 맞아. 너네가 배웠던 실근의 범위에서는, 실수의 범위에서는 맞잖아. 실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근 중에서는. 근데 너네가 이제 허근에까지 넘어오면서, 허수에까지 범위에 넘어오면서 이 실근이 없다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2개의 허근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요게 가야. 너네가 요번에 배울 건 요게 다야. 됐니? 자, 이게 2차 방정식을 새롭게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 한번 해보자 이건데, 너네가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잖아. 2차 방정식 이제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풀 때 뭐 근해 공식도 쓰고 인수분해도 하고 판별식도 쓸 거고 정말 많이 쓸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너네가 조금만 이제 더 알아줘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이 근과 2차 방정식의 근과 이 2차 방정식의 개수와의 어떤 긴밀한, 진짜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잘 들어봐.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요, 2차 방정식의 개수와 2차 방정식의 해는 정말 큰 관계가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x를 알파 또는 x를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x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보자. 우리 보통 많이 쓰잖아?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를 때 알파 또는 베타라고 많이 쓰잖아. 그럼 너네 이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다? 그냥 이 알파벳 상태로도 구할 수 있어. 왜? 뭐 쓰면 돼?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 그지? 그럼 근해 공식을 쓰면요 이렇게 될 거야. 아,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뿔마기 때문에 2개가 나오는 거 맞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베타를 뭐라 쓸 수 있을까?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나 이제 이걸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잘 봐, 잘 들어봐. 나는 두 근의 합이 궁금한 거야. 두 근의 합.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잖아. 우리 이 두 근의 합이 궁금한 거야. 그럼 나 얘네들이 더해볼게. 더하면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분모 지금 똑같으니까 더하기 좋잖아. 그지? 2a분의 맞지? 둘 더해봐. 어디 사라져? 얘네 둘이 사라지지 않아? 남는 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2 날릴 수 있잖아. 그래서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어. 잘 봐. 우리는 근을 몰라도 우리는 이 상태로 준 상태에서 근을 몰라도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다고. 그냥 완벽한 방정식만 주고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다고. 뭐가? 두 근의 합이. 간단하잖아. 그지? 물론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지. 우리 근해 공식해서 그냥 더해준 것 뿐이야. 간단하잖아. 외우자는 거지. 간단한 공식이거든. 됐니? 두 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간단하잖아. 외우자고. 많이 쓰입니다. 진짜 많이 쓰여. 너네가 앞으로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외워줘야 돼. 알겠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뭐도 있겠어? 두 근의 합을 했으면? 차 말고 곱도 있겠죠. 그래서 곱도 한번 해봅시다. 곱도 한번 가봅시다. 곱할 거야. 이번 얘들이 곱할게. 곱할게.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되더라? 4a 제곱. 4a의 제곱. 그럼 위는 합차네. 그지?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b제곱. 뒤에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그냥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니?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네 맞지? 그러면서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리하면 이렇게 4 알파 베타는 뭐라 쓸 수 있다고? 4a 제곱에 4ac라고 쓸 수 있잖아 됐냐? 됐어? 약분 되는 거 뭐야? 4 날라가고 AA 하나씩 날라가겠네 그럼 정규형 뭐라 쓸 수 있어? A분의 C라고 쓸 수 있다고 두근의 곱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A분의 C라고 쓸 수 있다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고 있지? 되고 있지 그럼 이런 거야 문제는 이런 거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인데 두근의 합이 궁금해 두근의 합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야 두근의 합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뭘 생각하는지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a분의 b구나 마이너스 1분의 4 답은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쓰는 거야 그럼 두근의 곱도 궁금합니다 두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었으니까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구나 a분의 c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이런 것도 있어 그럼 그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여기서 내가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고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두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해되니? 이해했어? 두근의 곱을 뭐라 쓸 수 있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됐니? 이해했어? 이런 거야 어렵니? 어려워? 솔직히 안 어려워 뭐만 외우면 돼? 지금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간단한 공식이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공식이고요 알겠죠?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럼 또 문제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갈까? 빨리 판별식도 한번 배웠으니까 이런 거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이런 거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이런 거 볼까? 자, 얘 근을 판별하래 얘들아 이 녀석 근 판별하래 얘들아 판별하라는 순간 근을 뭘 가진지 구하려면 뭐 써야 돼 바로? 판별식을 써야겠죠 그죠? 근을 뭘 갖는지 궁금하면 판별식을 써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판별식 바로 0보다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일단 구별해달라고 하니까 판별식 써야겠죠 D는 이라고 해줘야겠죠 D는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이 얼마야? 64 마이너스 4AC 해야겠네 그지?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18에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72거든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오겠죠? 되니? 안 어렵잖아 그지? 이거 판별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우리 이제 뭘 배웠어? 근과의 관계를 배우지 않았어? 그지? 사실 별거 없어 이 근과의 관계에서는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진짜 이런 거야 지금 얘 문제에서 보이듯이 뭘 구해달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달래 이 문제에서 일단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달래 근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죠? 외운 대로 하면 돼 두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두근의 합 알파 베타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분의 4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 마이너스 4 두근의 곱은 뭐라 쓸 수 있어? 1분의 7 얼마? 7 간단하지? 별로 안 어려워 알겠죠? 그런 거야 근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한번 해보자 너네 응용을 한번 해볼게 응용해볼게 너네가 외우고 하자 하는 거는 이거 끝이야 잘 봐 너네가 외우고자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요 얘를 응용해 너네 고생 공식 외웠잖아 그지? 고생 공식도 외웠고
당연히 곱셈 공식을 알면 인수분해 공식도 알잖아. 그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적은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세요. 또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 충분히 다 응용한다고. 너네가 배웠던 곱셈 공식을 다 이용한다고. 그럼 당연히 곱셈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겠지.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쓸 수 있잖아. 그치?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두 가지 줬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쓸 수 있잖아. 또는 뭐라 쓸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너네가 자유제대로 이걸 바꿔 써야 된다고. 알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고요. 얘도 나올 수 있지만 갑자기 뭐도 구하라는 것도 나오냐면 이거 구하라는 것도 나와. 갑자기 우린 플러스 하는데 마이너스 구하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좋았어.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 제곱시키면 누구랑 같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거든.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됐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응용하는 게 나오니까 너네가 결국에는 외워야 할 건 분명히 이거와 이거겠지만 응용을 한다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근거하겠어요. 관계야. 그리고 또 응용하자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얘들아. 잘 봐. 아니다. 이건 나중에 할게.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 배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조금만 잘 집중해서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여태껏 배운 게 뭐뭐 있죠? 우리가 지금 개념 시작하면서 배운 게 뭐야? 일단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또 배웠고요. 그죠?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로 넘어오면서 근은 실근이 아닌 허근까지도 존재한다는 걸 배웠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근과 허근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죠? 그리고 넘어와서 뭘 배웠지, 얘들아? 근과 이 2차 방정식과의 개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배워서 정말 간단한 공식이지만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고도 했죠. 그죠? 그런 걸 배워왔죠.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태껏 우리가 어떤 식을 주었을 때, 그지? 어떤 식을 줬을 때 판별하고 어떤 식을 줬을 때 근의 합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뭘 찾는 거냐면 식 자체를 찾을 겁니다. 이번에는 식 자체를 찾아버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번엔 식 자체를 찾아버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어떤 2차 방정식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고 a는 0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두 근을요. 만약에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줘버리면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결국에는요 x값이 알파고 x값이 베타라는 소리는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x에다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고 x에다 베타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0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너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너네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어떤 fx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0이 나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어떤 fx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예를 들면 a 값을 넣었더니 0이 나왔다. 그럼 뭐라 쓸 수 있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죠? 예를 들면 f1 예를 들면 fx 어떤 fx가 있는데 얘한테 x는 1을 대입했더니 즉 f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썼었는데? 의미가 여러 개 있었죠?
나머지가 0이다. 또는 fx는 x-1을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잘 봐. 그럼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이런 거 아니야?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또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아니겠어? 그지? 그래야 x값에 알파 넣었을 때 0 나오고 x값에 베타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어야? 그지? 근데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최고차항이 누구야? x제곱 아니야? x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a잖아. 그래서 앞에 a만 이렇게 써주면 돼.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를요, 해가 이렇게라고 하면, 해가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라고 둘 수 있다는 거야. 인수분해 형태로. 그지? 그랬을 때 x-알파 넣으면 0이고 x-베타 넣으면 0 되잖아. 맞잖아. 성립하잖아. 그지? 근데 그때 최고차항이 a니까 a만 앞에 붙여준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조금씩? 그럼 잘 봐. 그럼 나 이걸 전개해볼게. 안에 전개 좀 해볼게. 그럼 이렇게 될 거야. a는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해됐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둘근의 합이라고 써준 거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써줄게. 맞아? 됐어? 됐지? 그럼 잘 봐. 그럼 답이 나와버렸어. 여기 보이니? 이거 뭐라 불러? 두근의 합. 이거 뭐라 부르니 얘들아? 잠깐만. 이거 뭐라 부르니? 두근의 곱이라고 부르지?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모르는 식을요, 근만 주고요, 근만 주고 식을 찾아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최고차항은 앞에 있고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로 좀 써줄게. 한글로 좀 써야 되니까 이해 잘 될 것 같아. a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가운데 들어올 게 뭐라고? 두근의 뭐? 합에 x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뭐라고 얘들아? 플러스 두근의 그치 두근의 곱이라고 쓰면 끝이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a를 전개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그 식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 안 될 거야.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어떻게 이해돼?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줄게. 잘 봐. x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리고 나서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x는 2고 또는 x는 3이래. 라고 하면 이 식을 찾아내달라 이거야. 이게 무슨 식인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x제곱에 맞지? 빼기 두근의 뭐? 두근의 합 얼마? 5 곱하기 두근의 뭐? 이거 뭐래? 더하기 두근의 곱 얼마?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1을 풀어주면 결국에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얼마다? 0이 나와버리거든. 식을 찾아버린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만 있다면. 그리고 결국 이거 3개 주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또 다르게 이렇게 해볼까? x제곱에 개수가 이번에 마이너스 1? 다음에 x제곱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앞에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는 x제곱에 빼기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 들어오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 해줘야 돼?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됐니? 그러면서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10. 전개해줘야겠죠? 우리는 원래 완벽한 식을 2차 방정식이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이번에 x제곱이 2라고 한번 해볼까?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이래. 됐어? 해봅시다. 2 최고차항 계수가 2래. 그지? 앞에 2 써주고 x제곱에 두근의 합 얼마? 2 마이너스 2x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3 전개해줘야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럼? x제곱의 개수가 3이고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봅시다. 됐니? 그럼 똑같이 써. 아 최고차의 개수가 3이래. 그리고 x제곱이 있고요 그지?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니까 뭐? 플러스 2x 될 거고 두근의 곱 얼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3 얼마? 마이너스 2 전개해줘야겠죠. 얼마?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요게 2차 방정식을 즉 근을 알았을 때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알았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앞에 최고차항만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요 이런 거 보여? x제곱의 수가 얼마래더라? 1이래. 근데 얘네 둘을 근으로 갖고 있대. 그지? 그럼 어떻게 쓴다고? 1에 x제곱에 빼기 두근해요 합 얼마? 5x 플러스 두근해 뭐? 곱 얼마? 4는 0이다 나온다는 거야. 되니? 어렵니? 별로 안 어렵지? 그지? 별로 안 어려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도요. 인수분해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는 게 있거든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그냥 별거 없어. 이제는 우리 인수분해 될 때 이 뒤에 오는 수가 복소수까지도 된다는 소리야. 별거 없어. 그래서 문제를 그냥 좀 보자면 뭐 이런 겁니다. 보여? 얘네를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뭐 인수분해 하래. 근데 너네 이거 지금 보면 인수분해가 일단 돼? 그냥 정상적인 인수분해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뭐 써야 돼 일단?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그럼 근해 공식을 쓰자 이거야. 근해 공식을 쓰자. 알겠지?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x는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a분의 2분의 b제곱이 b가 얼마야? 없네? 0 뿔마 루트 0 빼기 16이겠네. 그지? 그럼 얘 얼마야? 뭐라 쓸 수 있어 얘들아? 2분의 루트 마이너스 16인가? 그지? 그럼 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뽑으면서 뭐라 쓸 수 있어? i라고 쓸 수 있고 루트 16은 뭐라 쓸 수 있죠? 4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 쓸 수 있냐면 앞에 뿔만 붙여줘야 돼요.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2분의 뿔마 4 i라고 쓸 수 있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계산하면 결국에는 뿔마 2i가 된다 이거야. 되니?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근이 얼마래? 뿔마 2i래?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x제곱 플러스 4x를요 복소수의 범위까지 해서 인수분해 하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2i와 x 마이너스 2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뭐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복소수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별거 없는데 잘 봐. 켤레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켤레근? 근데 너네 이거 켤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얘들아? 켤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무슨 복소수? 켤레 복소수 할 때 들어보지 않았어? 근데 그 켤레 복소수가 왜 많이 나온다 했죠? 왜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죠? 자주 쓰인다고 해서. 그죠? 분모에 허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짝꿍을 갖다 많이 쓴다고 했죠? 그 짝꿍이 너무 유명해져서 우리 그냥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 짝꿍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했어? 켤레 복소수라고 했잖아? 그럼 그 켤레의 의미가 바로 짝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켤레 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야? 짝꿍인 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짝꿍인 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에서 A가 0이 아닐 때 어떤 한 근을 X는 P 플러스 Q 루트 M 라고 해봅시다. 됐어? 어떤 한 근을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정해져 있어. 눈치까지 아니 얘들아? 다른 한 근은 뭘까? X는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야. 짝꿍입니다. 둘이 뭐해? 뭐만 달라? 얘만 다른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켤레 복소수에서도 뭐가 다른 거였어? 켤레 복소수의 의미가 뭐야? 까먹었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그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하죠? 얘도 지금 이 루트 앞에 있는 애가 부호가 어때? 다르잖아?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켤레근이라고 할 거야. 됐니? 근데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얘들아, 조건이 뭐냐면 A, B, C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A, B, C가 유리수일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누구야? 얘네 말하는 거거든요. 자, 왜 그런지 잘 봐. 왜 그런지 잘 봐.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그럼 너네 얘 일단 뭐 쓸 수 있어? 근 구하라고 하면 근의 공식 써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잘 봐. 그럼 당연스럽게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로 쪼개지는 건 당연하지 않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니? 요렇게 플러스 한번 쓰고 요렇게 마이너스 한번 쓰면 당연히 이렇게 찢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조건이 뭐라고?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잘 봐. 그럼 만약에요 어떤 X,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썼을 때 X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자. 2분의 루트 3 뿔마 루트 2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볼까? 루트 3 뿔마 2루트 3 됐어? 그럼 일단 이 B자리가 실수야 아니야? 유리수야 아니야? 아니지. 이거 뭐야? 무리수 아니야? 무리수? 그지? 일단 A, B, C 자리에 즉 B자리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어. 그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왜 이 경우가 안 되냐면 너네가 직접 계산해봐도 알아. 하나 뭐가 나옵니까? X는 2분의 더해봐 3루트 3 아니야? 빼봐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아니겠어? 그지? 둘이 어때? 같아 달라? 다른 거 아니야? 그지? 애초에 부호만 다른 게 아니라 뭐도 달라져? 아예 수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성립이 안 돼. 왜? 애초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우리 복수수 할 때도요 실수랑 허수랑 계산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복수수 Z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라고 쓸 때 어떤 경우에만 전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 A, B가 실수일 때만 쓴다고 했잖아. 그지? 그게 아니면 걔네들끼리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면서 그런 형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랑 얘가 서로 계산이 안 되고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서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산이 되어버리면 너네 지금 봤듯이 서로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자. 그지?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제 쓸 수 있다?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럼 우리 이런 무리수 형태가 있었으면 뭐도 있겠어? X는
P 플러스 QI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 P 플러스 QI는 짝꿍이 누구겠어? X는 P 마이너스 QI가 될 거야. 됐어? 이것도 켤레근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도 조건이 있어. 여기도 조건이 있어. 여기의 조건은 뭐냐면 A, B, C가 뭐일 때일까? 유리수일 때죠? 근데 한 단계 위에 올라갔네? 뭐일까? 실수일 때.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해되니? A, B, C가 서로 실수일 때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자리에 허수가 들어와 버리면 얘네 둘이 계산이 가능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 둘이 서로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면서 켤레의 모습은 아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요게 켤레근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좀 보자면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죠. 자, 25번 같은 거 보면요. x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문제 제목은 이런 거야. 문제 제목은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요런 식에서 한근이 요거래. 그지? 한근이 요거고 뒤에 오는 단조건에서는요 a와 b는 뭐 유리수라고 줬을 거야. 유리수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됐어? 그럼 결국에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이 녀석이 한근이 이거면 이 녀석의 다른 근은 뭐라 쓸 수 있어? 3 플러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켤레니까. 되니? 조건 만족했잖아. 그지? 그리고 요런 형태 줬잖아. 그지? 그럼 우린 바로 켤레, 한근 이거면 다른 한근은 이 녀석의 켤레 플러스 루트 5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와서 우린 뭘 구해줘야 되냐면 A와 B의 값을 구해줘야 돼. 근데 이 A, B 값은요, 잘 생각해봐. A, B 값은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1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두근의 곱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최고차항이, 그러니까 얘 모른다고 하고요. 얘 모른다고 하고 최고차항만 1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 최고차항이 1이라는 걸 알았고 두근은 알았으니 우린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두근이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은 6이네. x제곱 마이너스 6x. 두근의 곱이 얼마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얼마? 9 빼기 5니까 4네요. 플러스 4는 0이라는 거야. 얘랑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지. 되니? 얘를 아예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우린 최고차항만 안다고 하고 두근의 다 알잖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써서 A와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A가 얼마? 마이너스 6. B는 얼마? 4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되니? 옆으로 좀 넘어가서 옆에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네 똑같네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29번. 자, 똑같아. 이번에는요 여기가 뭐겠어? 실수겠죠? 실수. 실수. 그럼 한근이 이렇게 줬으면 다른 한근 뭐라 쓸 수 있어? 5 플러스 4i라고 둘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몰라도 돼. 최고차항만 알면 돼. 최고차항이 얼마? 1이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x제곱에 빼기 두근의 뭐? 합 얼마야? 10 x. 두근의 곱 얼마야? 이건 좀 생각해봐야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6i의 제곱 아니야? 그지? 얼마야?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네. 얼마야? 41 플러스 41 0.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0. b는 얼마? 4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에 근이 x는 a 뿔마 루트 bi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네요.
일단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안 되는 형태지? 뭐 해줘야 돼? 근의 공식 써줘야겠죠? 그죠? 근의 공식 쓰면 x는 2분의 b 얼마? 마이너스 b 얼마? 3 뿔마 루트 b제곱 얼마야? 9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0이 아니겠어? 그래서 x 얼마야? x는 2분의 3 뿔마 루트 마 3이잖아. 그지? 그냥 3이라 쓰고 밖에 뭐 붙여? 아예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지? 이해되니? 그러면 따지면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뭐겠어? 그지? A 그지? 그리고 요렇게까지가 뭐겠어? B 아니겠어? 그지? 루트 B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빠져봅시다. 그럼 A는 뭐라 쓸 수 있다고? 2분의 3을 쓸 수 있고 루트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분의 루트 3이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B야 루트 B야? B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지? 제곱해볼까?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 B는 4분의 3이겠지. 원하는 건 A 플러스 2B잖아. 그러면 2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3이겠지. 약분하면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2분의 6 얼마? 3 나오겠지. 다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뭘 갖는데 얘들아? 두실근. 그럼 보자마자 떼올려야지. 아, 서로 다른 두실근 한 배씩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죠. 그죠? 그럼 한 배씩 써봅시다. 아, 근데 쉽지 않은데 뭐 써보면 되겠죠. b제곱 5-2k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지? 4의 ac인데 a는 1이고 뒤에 뭐가 붙어? k제곱 이렇게 붙겠네.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전개해주자. 정리해줘야 되니까 전개합시다. 25 마이너스 20k 플러스 4k의 제곱이 마이너스 4k 제곱이고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 날라가겠네? 이렇게. 그지? 그럼 나 이 마이너스 20k를 5변으로 좀 넘겨볼게. 넘겨 쓸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25는요 20k보다 크겠다. 그지? 우리 k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2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k는 20분의 25가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야? 4분의 5가 되겠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요? 몇 개야? 한 개 아니야? k가 1.뭐뭐뭐보다 작은 자연수래. 뭐야? 1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한 개죠? 한 개. 그죠? 다음. 저거 맞네? 이거. 자, 2차식 k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얘들아 완전 제곱식이면 내가 무슨 모양이라고 했지? 아까 판별식 설명하면서 어떤 모양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치? 중근을 가질 때가 완전 제곱식 모양이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중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고 알겠지? 그걸 얘기해줘야 돼. 그럼 결국에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네. 그럼 판별식 어떻게 써야 돼? d가 0이랑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쓰면 어떻게 돼? b제곱 k제곱이 마이너스 4k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k가 되고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k 값이 k는 k-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따라서 k 값이 뭐란 거야? 0 또는 k는 4겠죠? 두 개 나왔네? 두 개 나왔는데 답이 4밖에 없으니까 답이 4일까? 그래서 4일까? 왜 안 될까? 얘는 안 돼. 얘는 답에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안 될까? 생각해봐. 왜 안 될까?
맞죠? 애초에 조건은요. 지금 얘가 조건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이미 x제곱 앞에 k가 붙어 있잖아? 그럼 k는 0이 되면 안 될까 안 될까? 0이 되면 안 되지. 왜? k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되거든. 그지? 그래서 k가 0이 안 된다는 조건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는 탈락. 그래서 얘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니? 다음 쭉 넘기면 여기 있다. 자, 2차 방정식 3x 플러스 6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b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항상 문제는요, 변형돼서 나오는 거야. 얘를 구하려면요, 일단은요, 이렇게 써야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두근의 합은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2 되겠다. 그지? 됐니? 다음 두근의 알파 베타는 얼마야? a분의 c 얼마야? 3분의 2 이렇게 되겠다. 되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네.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제곱 이거래. 근데 이거 그냥 구할 거야? 아니지. 우리는 뭘 대입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인해로 묶어버려. 뭐가 공통이니 얘들아? 그렇죠. 알파 베타가 공통이지.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앞에 뭐만 남아? 알파만 남고 뒤에 뭐 남아? 베타만 이렇게 남겠죠?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알파 베타는 얼마였어? 3분의 2였고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죠.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다. 다음 자, 2차 방정식에 요 녀석의 두근이요 2분의 1 플러스 i,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했을 때 실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해라 라고 하네요. 일단 첫 번째 개수가 얼마야? 최고 차이 개수는 2야. 그러고 나서 두근을 알아? 몰라? 안 해? 그럼 이렇게 써야지. 쟤 다 무시하고요. 필요 없어. 이거 따져볼 필요 없어. 우린 새로 만들 거야. 쟤 다 무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야? 아, 최고 차이 개수가 2고요. 맞죠? 최고 차이 개수가 2고요. 빼기 두근의 뭐? 합 얼마야? 두근의 합 얼마? 1. 두근의 곱 얼마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여기 써야지. 앞에 거 제곱에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럼 플러스 1 되면서 얼마? 4분의 5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뒤에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4분의 5는 0이에요. 그래서 풀어줘야지. 넘겨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는 0입니다 라고 내가 새롭게 찾아내니까 누구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b는 얼마야? b는 얼마야? 내가 혹시 뭐 잘못했니? 아니죠? 그죠?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왜 마이너스 2분의 왜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지? 둘이 곱해달래. 얼마야? 5 나오겠죠? 다음 혹시 너네 이거 요런 문제 좀 본 적 있나? 근을 어떤 뭐라고 안 주고 B로 줬거든요. 예를 들면 근을 두 근의 B가 2대 3이라는 거야. 그럼 저걸 뭐라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한 근을 2알파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을 뭐라 둬야 되냐면 3알파라고 둬야 돼. 됐니? 무슨 말인지? 혹시 이 비율 관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조금 어려운데 너네 1대2나 2대4나 어때? 같지? 그리고 3대6도 어때? 같아? 그지? 근데 단 뭐만 다른 거야? 크기만 다른 거지. 그지? 비율은 어때? 똑같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무슨 의미냐면 얘는 1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얘는 뭐라 쓸 수 있을까? 2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1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지. 얘는 뭐라 쓸 수 있을까?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나? 그지?
미안 잘못 썼다. 1 곱하기 2 이렇게 쓰자. 됐어? 그 다음 여기는 뭘 할 수 있어? 3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지. 얘는 뭘 할 수 있을까? 2 곱하기 3? 이렇게? 됐어? 그럼 잘 봐. 얘네들 지금 비율이 어떻다고? 다 똑같다고. 어떻게? 1대 2, 1대 2, 1대 2 다 똑같아. 근데 크기는 어때 서로? 다 달라. 뒤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얘가 1이 오면 1대 2지만 2가 곱해져 있으면 2대 4고 3이 곱해져 있으면 3대 6이야. 그지? 뒤에 뭐가 오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이라도 뒤에 어떤 숫자가 양옆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그냥 내가 마지막에 똑같은 비율이 쭉 가다가 내가 그냥 여기다가 1 곱하기 A고요. 2 곱하기 A예요 라고 하면 얘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A 대 2A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요, 분명히 위에는요, 정말 수많은 이제 2대 3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2대 3의 비율이 쭉 있다가 나 뒤에 이제 뭐가 곱해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뒤에 2알파와 3알파라고 쓴 거야. 2알파, 3알파라고 써도 알파 지워버리면 몇 대 몇입니까? 2대 3이거든. 됐니? 이건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형한 거야.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두 군을 뭐라 쓸 수 있다고? 2알파랑 3알파라고 쓸 수 있다고. 됐니?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알파와 뭘 더해야 돼? 3알파를 더해야겠죠? 2알파와 3알파를 더한다는 순간 그건 뭔 말이야? 두 근의 합을 구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분의 B. 알겠지? 마이너스 5. 합했으면 뭐 둬야 돼? 곱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얼마야? A분의 C. 얼마? K-2. 됐니? 따라서 알파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찾을 수 있지. 5알파가 마이너스 5야. 알파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넣네. 얘는 6알파 제곱이잖아. 그지? 얘는 6알파의 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알파는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6이잖아. 그럼 6이 K-2니까 K는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일단 쉬운 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알파, 베타와.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2 아니겠어?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 그래, 알파, 베타는 얼마야? 3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제는요, 이거 자체와 이거 자체를 두 근으로 한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럼 그 말은 지금 뭐냐면 2라는 녀석과 3이라는 녀석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기서 1인 2차 방정식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마. 알겠지? 그럼 여기서 x제곱의 기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x제곱 그냥 그대로 쓰고요. 두 근의 뭐? 합 얼마? 5x. 두 근의 곱 얼마? 이거 아니겠어? 간단하지? 별로 안 어려워. 다음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 녀석의 한 근이 2 플러스 3i일 때 자, 실수 ab라고 줬지. 그치? 실수 ab라고 줬기 때문에 이 녀석의 다른 한 근은 뭐라 쓸 수 있어? 2-3i. 그렇지. 2-3i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바로 쓸모없어. 얘 필요 없어. 없다고 쳐. 우린 그냥 찾아내야 돼. 뭘 확인했으니까? 이 녀석의 최고 차항이 얼마인 걸 확인했어? 1인 걸 확인했으니까. 그럼 바로 하나 쓰자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x제곱이고요. 빼기 두 근의 합 얼마? 4x. 플러스 두 근의 뭐? 곱 얼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3. 왜는 0.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
b가 얼마? 마이너스 13.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래.